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에도 여러 번 좀 다뤘던 내용인데, 공정증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의 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채권의 원인 서류 중에서 판결문 다음으로 가장 흔한 서류가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법원에 이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가 되어져 있는 서류가 이제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이제 서로 양자 간의 합의하에 이제 작성을 하는 이제 서류가 이제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에 아주 큰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제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력은 상당히 큰 효력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채무자의 주변 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 불량인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100번 작성을 해봐야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좋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100번 작성을 해봐야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해본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신용이 몇 등급인지 아니면 신용 불량인지 아니면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건을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한다는 데에 큰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문제는 이 변제기일이 이제 통상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면은 작성하는 날로부터 어느 정도 변제기일까지 기한이 이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작성하고 내일 변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개월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변제기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자를 납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변제 기일까지 기한 동안에 만약에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변제 자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변제 기일이 닥쳐서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어진다. 만약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린다.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이제 어떤 채권자로부터 이제 공정증서 관련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를 받았는데 변제 기일이 이제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중간에 이렇게 돈을 변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변제 기일가 아니지 이제 중간중간에 얼마씩 이제 변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돈이 안 들어왔던 겁니다. 변제 기일까지. 그래서 이제 채권 출심을 변제 기일이 지나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다 빼돌렸던 거예요.
변제기일 전에 다 빼돌리고 뭐 재산도 뭐 다른 데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 채무자가 이제 그 대형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대형 마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건물주였었던 거거든요. 그 마트의 건물주였었는데 임대료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근데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결국엔 보증금에서 이제 까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채무자는 작정을 하고 돈을 떼먹을 작정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채권자한테 8천만 원을 또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는 그 슈퍼에서 그 마트에서 1억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걸 믿고 채무자가 차용을 해달란다고 그래서 8천만 원을 또 차용을 별도로 해주고 이렇게 이제 믿고서 돈 거래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가 해졌었던 건데, 나중에는 돈을 떼이게 될 상황에 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변제기일에 이제 닥쳐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빼돌리고 자기 재산도 없고, 그리고 집도 뭐 자기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추심을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공정증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이기는 하지만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이런 형편에 만약에 처해 있다가 한다 그러면은 이 공정증서 자체가 뭐 아무 부질없는 그런 뭐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강제 집행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채무자의 뭐 어떤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에다 내가 압류를 한다든가, 뭐 통장에 예금이 있어야 압류를 한다든가, 뭐 부동산이 있어야 압류를 해서 뭐 경매를 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런 그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변제 기일이 임박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그 변제 기일에 만약에 약속을 못 지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좀 기일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럴 때는 그거를 더 주시면 아니고 그 바로 채권 출심에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권 출심은 하시긴 하시되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재산 유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조사를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가가 돼 있는 데는 신용정보 회사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이니 무슨 법률 사무실 이런 데에 의뢰를 하시면은 절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중으로 그 돈을 들이셔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실수를 안 하고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조치를 하기 전에, 압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거는 두 번째 그 절차인 거고, 그거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지금 채무 현황이라든가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아니면 압류가 또 들어오고 있는지, 신용 상태가 악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거지,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무슨 뭐 수술을 하든 무슨 약을 먹든 이런 처방이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아파서 가서 먼저 진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변제 기일에 만약에 채무자가 약속을 못 지킨다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기일을 주지를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의 그 신용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그 신용정보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그 채권 출심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그 돈을 떼이지 않는 지름길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